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도 급등으로 돌아섰고요. 이에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급등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 강했고요. 경기 민감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몰고 온 섹터와 종목별 엇갈린 행보.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GS건설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긴축 속도 조절 소식이 들리면서 금리와 경기에 민감한 건설주들이 모처럼 만에 급등한 모습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지속적인 긍정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조삼모사가 될지 지켜볼 요인으로 좀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간 실적 대비 소외받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 건설사까지 중소현단까지 함께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새로운 드라마 한 4편에서 5편 정도 제작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틱톡 모회사인 중국 플랫폼인 더윈하고 파트너십 체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과의 분위기도 괜찮고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카카오 엔터 쪽으로 8천억 투자를 했죠. 미디어 콘텐츠주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에 화장품, 카지노, 콘텐츠, 여행, 면세점까지 훈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 잘 선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나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가 올해 배당 상향을 30% 안팎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특히 기관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동사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연말 배당주 플레이 유효 기간을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GS건설과 펜엔터테인먼트, 하나금융지주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동반 강세를 보인 네이버, 카카오, 역사적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자동차주를 다각도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주는요, 올해 미국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차 그룹.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는 있지만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복병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 복귀에 증권가에서는 매수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는 1.4% 기아는 상승을 반납을 하면서 보합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주 보시죠.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성장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7%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가 0.2%, 카카오는 2.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보면 참 답답한 흐름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주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릴 구간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받아볼 텐데요. 김정환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차 방정식 차원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비라든지 전동화, 자율주행 같은 그 단면적인 기술적 트렌드 위주였다면은 이제는 UIM, 로보틱스 같은 이종 산업과도 연계가 되면서 모빌리티
2029년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와 자동차 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는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 기술력 확보와 또 연계된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미래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상당히 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오늘 그 12월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이제 31% 늘어난 54억 달러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역대 월별 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그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좀 박스권에 그 놓여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 한 19% 가까이 고점 대비 좀 하락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그 완성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강력 매수로 그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그 내년도 ROE 같은 경우는 22%에 좀 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그 PBR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경우 이제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 PER이 작년에 현재 작년 동기간 같은 경우 한 6.2배였는데 최근에 그 4.2배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동사의 그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그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올해보다 좀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내년 영업이익이 한 28%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기아차도 49.6% 정도 개선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 실적을 감안한다면은 현재가 저점이다 이런 의견들이 최근에는 애널리스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론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실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현재 밸류에이션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 이후로 올해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특히 제네시스를 조금 주력으로 합쳤을 때 미국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이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해나가는 속도가 궁금한데 사용관 차장님 어느 정도로 좀 빠르게 가고 있나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북미에서 우리가 9% 점유율을 넘겼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그동안에는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고요. GM의 생산 차질이 있었고 거기다 폭스바겐, 이런 아우디 그룹 이런 쪽들이 제대로 된 전기차 신제품을 내놨나요? 못 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독주하던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EV6라던가 아이오닉 5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약간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선택지 이거 있는데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지가 예전에는 이지선다였지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글로벌 브랜드들이 현대차, 기아 물론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점유율 면에서도 많이 올라왔고 브랜드 인지도도 제네시스라는 고급 차량과 더불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세계로 나아가서 폭스바겐, 아우디, 독일차 물어보고 우리나라 브랜드 물어봤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걸 더 많이 할까요? 그런 인지도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를 너무 지금 빠르게 예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른 업종, 다른 섹터 대비해서 못 움직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영국의 탑기어 쪽에서는 일단 매거진 쪽에서 현대차그룹 극찬을 했어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브랜드 인지도까지도 지금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기차로 전부 전환하는데 그거 지금 9% 점유율에서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테슬라도 위태위태해요. 점유율은 자체는 떨어집니다. 물론 생산 대수는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때문에 생산 대수, 판매 대수 절대량은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점유율을 지키기는 상당히 테슬라에게도 어려운 숙제가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테슬라도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당연히 더 이 리스크에 대비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테슬라냐 현대차냐 여기에 이제 GM과 뭐 폭스바겐과 여러 이런 내연 기관차들의 앞으로의 또 성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리스크를 하나 좀 더 짚고 가자면 사실 이제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다. 이게 이제 고무적인 건 맞지만 사실 차이도 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세액공제 차별도 걸림돌인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SK용과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세액공제 차별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미 전기차 시장 확대에서 저희가 과연 속도를 좀 올려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용관 차장님 이 부분은요? 네, 속도 올려가야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확보예요. 전 세계 자동차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에서 엄청난 설비, 캐파를 보유하고 있던 곳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곳들, 특히나 지금 LFP 배터리 아닙니다. 이건 저가형 배터리예요. 거기다가 충방전 횟수도 하이니켈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빠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니켈이 많이 함유된 NCM 계열의 이런 배터리들은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LFP는 훨씬 더 짧습니다. 한 5년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들이 근데 또 문제가 예전에는 분명히 진입형 엔트리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톤당 1억 돌파한 이후에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탄산 리튬을 주 원료로 쓰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으로 내세우던 장점이 지금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뭐 하고 있죠?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합작사 세우고 있는 곳이 10곳이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배터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커질 시장에서 수급의 문제가 차질 없게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보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입니다. SK온에서 지금 납품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25년 이후에 역시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완성차가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용관 차장님께서 계속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 다가와 있는 불확실성 변수에 선뜻 좀 지금 투자에 다가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은 기아보다는 강했는데 이 투자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유효한지 궁금하고 지금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표님께 점검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경기 침체 국면이 이제 이어질 거를 주가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현재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매 행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의 경우 외국인이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연일 매도세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차트로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저점을 완전히 확인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16만 원대 초반이라면은 일정 부분을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역시 현재 가격이 그렇게 썩 매력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면 6만 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은 맞지만 지금 뭐 장기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데 단기로 봤을 때는 저점 테스트가 아직도 조금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용관 차장님도 뭐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시기는 했지만 네. 지금 뭐 매수 시각으로 대응을 좀 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아니다? 네,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박스권 매매는 유효할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대차의 주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매도 타이밍은 정확해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수죠. 여기가 매도입니다. 그러면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혜택의 차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19만 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생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브랜드 인지도도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낮은데 차량 가격은 오히려 500에서 700만 원 더 달라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과연 현기차 그룹 차량 선택할까요? 이런 관점이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아 쪽의 흐름이 더 안 좋아요. 사실상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입니다. 네, 사실상 박스권 매매할 때 한 7만 4천 원에서 8만 7천 원 매매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뚫고 내려오면서 120 주선도 깨졌고요. 매물대 하단도 깨졌기 때문에 남은 건 월봉이죠. 월봉상으로는 지금 35월선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현재가 부근으로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용 좋게 보고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보는 정도의 매매, 8만 7천 원 되겠죠. 거기까지 목표가로 잡고 손절도 짧게 10% 이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카오 이슈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하자 네이버, 카카오 오늘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번 반등은 이제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좀 기술주가 갈 때가 됐다고 보시는지 그 영향이 어떨지 궁금한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월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그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한 3시 반 정도인데 파월 발언이 나온 게요. 이후에 바로 이제 국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과거 그 파월 발언하고 시장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 일단 그 파월이 발언하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그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보면 그 행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서 시장이 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의 그 코멘트를 보면 이게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인이 있나 약간 그 회의가 드는데요. 일단 파월의 발언은 이번에 이제 금리를 강하게 안 올리고 대신에 이런 금리 기조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크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미 증시의 주가 수준이 어떻나 여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전체의 PER이 17.3배에서 17.7배 구간을 최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벨을 고려한다면 미 증시의 그 기업들의 적정 PER이 약 13.8배 수준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 그 증시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술주가 대체로 현재도 고평가돼 있는 상태다. 물론 고점 대비로 해서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레벨 자체로 놓고 보면 펀더멘탈로 볼 때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이런 그 평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주는 사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그 주요 기관들의 내년 그 S&P 500 기준으로 그 고점은 한 4,3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는 내년에 상저하고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기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술주 안에서도 업종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닝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주가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는 데다가 내년 또 상반기로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좀 올라갈 확률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실적들을 좀 잘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기사를 보면 네이버 관련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784 신사옥, 거의 미래공간 실험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네옴시티 참여 가능성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도 요즘 우리 시장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 네이버와 네옴시티 사업의 파트너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상관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우디가 정말로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네이버라는 기업의 면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네옴시티가 어떤 도시입니까? 7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도시예요. 거기 안 들어가는 거 없겠죠? 최첨단으로 다 무장을 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제245 네이버 245에 대해서 한국전력, 엔라이튼하고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국내 최초로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딩이 단순하게 예전처럼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첨단 로봇 빌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4차 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각각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5G가 구축이 된 이후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것이 4차 산업이다. 절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알리백이에요. 이게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연합체인데 이쪽에서 계획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과 미래형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우디에라고 네옴시티에라고 적용이 안 될까요? 저는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삼성물산이 MOU 체결을 사우디와 많이 했죠. 그만큼의 레퍼런스를 가진 곳과 협업을 해나가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카카오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오늘 동반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가 좀 시끄러웠는데 특히 먹통 사태 보상 문제, 플랫폼 성장 한계,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걸림돌로 지금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카카오에 투자한 분들은 참 답답한 그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정적인 레벨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주 가운데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매력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하는 기업은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가 물적 분할 이 이슈죠. 떼어내서 무조건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카카오에 자회사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빈살만이 투자한 카카오 엔터 있죠. 그쪽에 80개가 넘는 자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더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골목 상권마다 다 침투해서 골목 상권을 다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많았었어요. 그만큼 향후에 이 사업이 잘 된다,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물적 분할 얘기 또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결국에 카카오라는 모기업에 남는 건 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럴 거면 인적 분할해야죠. 그러면서 모기업의 주식도 나눠주고 새로 생기는 주식도 주주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주주들을 소액주주들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수급은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카카오뱅크, 페이인데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라던가 페이 이런 쪽들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말을 앞두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이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양상이 일단 오늘 상승 중에서 이제 하락 쪽으로 음봉 전환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게 수익률 게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수급상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에 걸쳐 있는 뱅크라던가 페이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 지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거기다 뭐가 붙어야 되죠?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해야 돼요. 개인들이 사서 돌파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나마 121선까지는 여유가 살짝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거 화면 일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유가 남아 있는데 캐파가 크지 않아요. 지금 43,250원 끝났는데 47,000원에 부딪힌다. 뭐 그 정도 수익률이면 나 안 좋게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완벽하게 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위험 자산으로 가 있던 것들이 연준 쪽에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아웃 신호를 주고 있다 보니까 살짝 연말을 앞두고 그리고 연초에 대한 랠리 기대감으로 잠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지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개인 소비 지출, PCE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고용은 살짝 꺾였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고용 견정하니까 우리는 올려도 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살짝 꺾이는 모습과 더불어서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줄어드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완벽하게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자금이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 내년에도 금리는 소폭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규 유동성까지 같이 공급이 되지 않는 한은 전체 시장이 다 대세 상승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인 자금이 순환매를 오가는 그 장에서 이 성장주가 과연 지금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했는가 이거 좀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구간도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께도 기술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 정도에 있나요? 일단 네이버 차트 보시게 되면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라운드 넘버이자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 20만 원에 근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중 바닥 형성 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고점으로 해서 뭐 이중 청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20만 원 안착한다면은 올 6월에서 9월에 박스권 하단인 이제 23만 원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캔들 차트상에서 볼 수도 있듯이 그냥 그 아래 꼬리나 윗꼬리가 없는 그 밋밋한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오전에 이제 시가부터 계속 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그 상승분에 따른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시장이 어떤 그 매수 후에 그 보유로 가는 시장보다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의 시장으로 분위기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카카오 차트도 사실 뭐 네이버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역시 이제 네, 지금 차트를 또 네, 이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뭐 그 앞에 종목만 가리면 이게 네이버 차트인지 카카오 차트인지 이제 모를 지경이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6만 원이죠. 여기가 이제 라운드 넘버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데 역시 이 가격권에 근접을 하면서 음봉이 비교적 좀 길게 났는데 역시 이제 오전에 고가 나오니까 고가부터 이제 그 팔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매 행태가 좀 어긋나고 있어가지고 방향성을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중 천정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네, 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사실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도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역사적 저점에 근접하며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환호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오늘 올라서 이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은 좀 리스크 체크 그리고 시기상조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는 만큼 균형적인 시각으로 포트 비중을 잘 조절을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오늘 동반 급등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보이고요. 2차 전지 사업 확대 소식에 다시 탄력 있는 반등에 나선 금양도 보입니다. 여기에 7거래 연속 상승 질주를 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그리고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청담글로벌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G디스플레이, 청담글로벌, 포스코 스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디스플레이부터 보시죠. 불황에도 확장현실 등 미래 먹거리에 발빠르게 투자하면서 투명 OLED, 미니 OLED 등 신기술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2% 상승하면서 15,0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청담글로벌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로 중국 봉쇄 완화 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2% 급등을 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하며 탄력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한 가결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12%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디스플레이부터 정경민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확장현실 등 미래 먹거리에 발빠르게 투자해 나가면서 향후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LG디스플레이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먼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업황도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많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기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 먼저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기술력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생태계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는 업종 내 최우선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LCD 사업의 출구 전략 그리고 OLED 시장의 본격 개화 이런 것들에 좀 감안돼야 되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증강현실기기 짚어주신 대로 애플카나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 등 기대치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의 산업 특성상 어쨌든 대량 생산에 의한 비용 싸움이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LCD 철수에 대한 시기 그리고 OLED에 대한 신규 투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지표 종목으로 좀 삼아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보수적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지표 종목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당분간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까요? 네, 저도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투자 심리가 오히려 내년까지 더 크게 좀 좌우하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대략적인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역시 내년, 내후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역시나 좀 계속된 좀 박스권 하단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전저점이었던 이제 12,000원은 추가적으로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최후 방어선이 좀 쳐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물벽이 첩첩산중으로 굉장히 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레벨업을 보이는 이제 그런 시점에 따라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담 글로벌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 가능성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마주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중국 소식에 화장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일상회복 진행 시 청담 글로벌의 실질적 이익 확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먼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도 상장이 가능하구나 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올해 이제 6월 정도에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 이제 자체 브랜드가 아니죠. 컨설팅과 마케팅, 유통 이런 쪽에 이제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이용한 그런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된다면 상장 시 이 회사가 제시했었던 그런 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체 브랜드, 자체 제품이 아닌 일종의 컨설팅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테마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브랜드나 제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중국 안에 있는 유통 채널을 또 선정해주고 그리고 또 소위 잘 나가는 왕홍들을 섭외를 해서 마케팅을 위한 광고나 소셜 라이브 이런 것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중국 내 특화된 흥신소 이런 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중국의 빗장이 풀릴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 침투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에는 더 큰 지금 편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주가 회복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테마로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상반기 이익도 양호하고 신규 플랫폼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레벨업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최근 한 4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는 점이고 그 동반된 거래량으로서 일단 전고점은 좀 벗겨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강세가 9,000원 정도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좀 봤을 때는 9,000원을 깨지 않는 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를 따라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오히려 저는 12,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한번 좀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틈새 종목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12,000원 돌파 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노조 탈퇴에 따른 실질적 영향 그리고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과연 이 옛날 포스코 강판이죠, 이 회사가 뭐 민주노총에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저기 리포트도 찾아보고 뭐 주주 토론방에도 좀 들어가 봤었는데 뭐 하여튼 의문이 좀 드는 이제 그런 강세이긴 해요. 최근에 좀 뭐 하루에 10,000주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지금 뭐 이틀, 3일 연속 뭐 1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민주노총에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혹시나 포스코 엠텍의 어떤 다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뭐 3분기 실적 부진도 있었고 그리고 건축 외장재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의 전망이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나 이런 펀더멘탈의 그런 좀 개선도 조금 의무시되는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노조라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는가 이거는 또 약간 정치적인 이제 그런 명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요인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주가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4만 원대의 레벨업은 좀 진행 중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양한 강판들이 적용되는 산업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좀 감익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차례 레벨업이 된 건 맞습니다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조금 자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업황 부진과 3분기에는 침수 피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겹치면서 실적은 하향 곡선인데요. 공장은 그래도 10월 말부터 정상 가동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실지 이것도 궁금하고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쉽진 않아 보여요. 일단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곳이 주택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이고 그 뒤에 이제 가전을 비롯한 일반 소비재 비중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소비 둔화에 따라서 당분간 이 소비재 쪽에 실적 개선이 좀 쉽진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알루미늄 강판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원가 매출, 아까 매출 원가 부담이 굉장히 이익단에 주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놓고 봐야지만 제대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난해한 차트이긴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뭐 지속적으로 좀 하향 횡보를 보이고 있었다가 지금 뭐 노조 탈퇴 이유만으로 지금 이틀 연속 바로 200일선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락전에 이제 전고점 부근 그때까지는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일선 기준으로 4만 원 선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급은 어느 정도 남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횡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청담 글로벌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점검을 해봤습니다. 불확실성 변수 그리고 기대 요인 중 무게가 더 기울어지는 곳에 중심을 잘 맞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이 파마리서치, 사용관 차장 이수페타시스, 김정환 대표가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모트렉스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뜨겁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모트렉스는 HM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건 이제 영어로 IVI라 그러는데 여기에 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를 그 핵심 고객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생산하는 그 부품이 신흥국 그 87개국의 그 수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동사는 그 확고한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로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국내 그 상장 자동차 부품 업체 21년 평균 OPM이 1.8%인 반면에 동사는 6.2% 정도로 그 높은 점이 동사에 대해서 그 멀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단으로 보시게 되면 올해 그 연간 매출액이 5,641억 정도 되고요. 이거 YOY로 보시면은 29.2% 증가입니다. 그 영업이익도 526억 원, YOY로 보면 49% 정도 되고요. 이 정도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 실적을 보더라도 그 매출액이 6,536억 원인데 YOY로 보면은 15.9% 증가, 영업이익이 597억 원, YOY로 보면 13.5% 증가할 걸로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그 종속회사인 그 전진 건설 로봇이 사우디아라비아와 CPC 추가 수주 협상을 위한 그 현지 출장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서 주가가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가 21년 9월에 완전 인수한 그 전진 건설 로봇은 현재 동사가 이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고 있는 건설붐 영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금일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강하게 반등하다가 전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나타난 모습이 내일 이후 다시 한번 그 시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모트렉스 EV까지 자회사 좀 이슈도 있는데 차트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그 올해 7월 이후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동사의 그 전진 건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알려지면서 2만 원 터치하고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패턴상으로 보더라도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상승의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위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물대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 탁월한 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자회사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2,000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한 1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차영관 차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을 10월 13일에 이제 내어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었죠. 맞아요. 네. 그때 종가가 5,000원이었고 오늘 네. 종가가 6,490원. 그러니까 무려 지금 뭐 몇 퍼센트 올랐죠? 30% 네, 가까이 맞아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성장성부터 점검을 좀 받고 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얘기는 좀 짧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뭐 추천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자랑 토크 겸 리뷰 겸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변화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MLB 다중회로 기판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 FNF의 MLB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고요. 그쪽도 좋기는 합니다. 최근에 FNF 홀딩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매출이 단일 브랜드 사상 최초로 연간 1조 돌파할 것 같아요.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MLB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CB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탄탄해요. 그렇다 보니까 증설 이런 것들 다 계획하에 하고 있고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오늘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동안 올라오다가 이 121선에 계속 막혔어요. 한 번 막혔고 두 번 막혔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막혔죠. 근데 오늘은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빵 뚫었습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다시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 깨끗하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못 사셨던 분들 오늘은 이제 어디에서 신규 매수해야 되느냐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21선이 돌파가 됐죠. 그럼 올라갈 땐 저항선인데 내려오면 어디죠?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6,300원, 121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에 제가 드렸던 것보다 상향시키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 1,300억 대비했을 때 현재 시총 POR로 4배가 안 돼요. 굉장히 쌉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피크아웃에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덜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으로 상향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해 주셨고 지금 FNF와 MLB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전히 재밌네요. 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파마 리서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주란이라고 하면 요즘에 리주란 힐러라고 해서 아프지만 효과가 좋다. 뭐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매력부터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리주나 힐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약간 볼록 엠보싱이 네.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효과가 정말 뭐 속된 말로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지금 현재 인기를 좀 하고 있고 3대장이죠. 리주란, 울세라, 올리지오. 근데 오늘 요 세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어요. 근데 이거 좀 흔히 좀 우스갯소리인데 피부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그 효과에 매료돼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지속성이 있는 이제 그런 수요층을 만들어낸다는 걸 좀 비유해서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일단 말씀 주셨듯이 이제 리주란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완전 대히트를 쳤죠.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유명해졌고 이제 화장품까지 파생이 되면서 이제 뭐 콘주란, 리안 뭐 이런 관련 제품까지 피부 조직, 피부 재생, 촉진 기술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뭐 저도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여성분이 가끔 시술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는데요. 이게 네. 시술 비용이 한 번에 뭐 싸도 20만 원대고 지금 리주란 HB라고 신제품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 뭐 강남 지역에는 거의 50만 원을 한 샷에 호가하는 이제 그런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 시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제품의 단가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모멘텀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간 편승 효과를 좀 내고 있는데 사실 중국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실적에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만들어냈고 역성장이 없는 연간 30%가 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성장성에는 전혀 우리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대장 하면 이제 울세라 아니고 리주랑과 클래시스의 슈링크 그리고 이제 원택에 또 올리죠. 이렇게 되죠. 수진앵커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울세라, 계시네요. 예, 외국 거. 네. 이제 파마리서치가 이제 어쨌든 의료기기 쪽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또 많이 보시던데 지금 11월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아요.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약간 이제 스타일상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있고 워낙 이제 할인율에 이렇게 할인율 때문에 이렇게 좀 눌렸었던 그런 쪽에서 실적이 먼저 나오는 쪽으로 좀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이제 전년 대비 지금 거의 10만 원에서 지금 이제 6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6만 원 이하는 좀 하향 슈팅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지지선으로 좀 뭐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서서히 아무래도 이제 좋은 실적을 따라서 이렇게 좀 채널을 그리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저항선이 되고 있었던 7만 원 중반선만 어느 정도 속도를 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11월 매수세도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좀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 외에 이런 의료 기기 쪽, 미용 기기 쪽에 대해서 12월 달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경민 차장님께 이어서 짧게 좀 AS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어요. 차장님의 종목. 특히 E&D. 뭐 오늘도 6%의 지금 빨간불을 켜냈는데 제시를 해주신 이후로 하루를 좀 제외하고 계속 빨간불입니다. 네, AS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솔직히 제가 이거를 뭐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뭐 절반 정도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고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좀 무거워지고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3만 원 초반대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은 이제 양극재 이전 단계의 물질, 양극활 물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 체인에서도 그 전 단계에 있는 전구체 쪽도 지금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레이팅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이제 매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동시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내일러는 유망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대표 모트렉스 사용관 차장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파마리서치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음 주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